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몸도 괜찮고 피곤하지도 않고 소변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갑자기 신장이 절반 이상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으시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신장이 가진 가장 무서운 비밀입니다. 신장은 절반이 망가져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습니다. 오늘 저 최동현 박사가 어르신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장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들, 그리고 매일 드시는 음식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내용은 많은 분들이 좋다고 알고 계신 음식인데 실제로는 신장에 독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르신, 우리 몸에는 아주 특별한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는 장기.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하루 동안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우리 몸속 혈액 전체를 하루에 무려 30번이나 정화하는 셈이지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신장은 단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장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한쪽 신장이 약해지거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한쪽이 조용히 그 일을 대신합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한쪽이 힘들면 다른 한쪽이 말없이 옆에서 버텨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쪽 신장이 절반 가까이 망가져도 우리 몸은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피곤함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소변도 여전히 잘 나옵니다. 이것이 신장이 가진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미국 신장영양학회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임상 지침에 따르면 만성신장 질환은 초기 단계에서 뚜렷한 임상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처음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이지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뵙습니다. 박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보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무겁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신장은 간과 함께 우리 몸에 침묵하는 장기로 불립니다. 그런데 사실 신장은 간보다도 더 오래, 더 깊이 침묵합니다. 간은 그래도 어느 순간 피로감이나 황달 같은 신호를 보내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정말 많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신 게 언제였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꼭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크레아티닌 수치와 단백뇨 검사, 이 두 가지만으로도 신장의 현재 상태를 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신장이 침묵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어르신이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장이 정말로 힘들어질 때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될까요? 사실 신장도 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을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신장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넘게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쭤보면 사실 신호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신장의 이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이지요. 신장은 말을 합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일상 속에 숨겨진 방식으로 말합니다. 오늘은 그 신호 5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의 거품입니다. 소변을 보신 후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오래 남아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거품은 물을 내리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 거품은 병이 주변에 묻어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르신,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소변을 보신 후 물을 내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지켜보십시오. 거품이 깨끗하게 사라지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품이 병이 가장자리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침에 눈 주위나 손발이 붓는 것입니다. 밤새 같은 자세로 주무셔서 붓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몸속에 물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부어 있거나 반지가 잘 빠지지 않거나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 있다면 한 번쯤 신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데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또한 신장은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을 분비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이 생기고 온몸이 늘 무겁고 피곤하게 됩니다.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이 무겁다면은 단순한 노화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소변 색깔의 변화입니다. 소변 색깔은 신장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연한 노란색이면 정상입니다. 색이 진하고 탁하다면 수분이 부족한 것이니 물을 더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변 색이 갈색이거나 콜라 색처럼 어둡게 나온다면 그것은 신장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며칠 더 지켜보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도 늦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잘 조절되지 않는 혈압입니다. 이것이 다섯 가지 신호 중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신장과 혈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은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신장이 더 망가집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혈압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신장 기능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따로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어르신,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신호 중에서 혹시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은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일찍 아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장이 이런 신호를 보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이 신장을 이렇게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어제 드신 식사를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국물이 있는 음식을 드셨나요? 김치는요? 된장찌개나 간장을 곁들인 반찬은요?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하루도 빠질 수 없는 음식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고 매일 드시는 음식들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세 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분들께도 꼭 전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드시는 것은 10년 후 어르신의 신장 건강에서 정말 크고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나트륨의 양은 20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짬뽕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000mg입니다. 하루 권장량의 2배가 고스란히 한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된장찌개 한 그릇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치와 간장 반찬까지 함께 드시면 점심 한 끼만으로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나트륨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를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인 만성신장 질환 환자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 은주 낮아졌고 단백뇨 수치도 의미 있게 감소했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받는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천법은 국물입니다. 국물 안에는 음식의 영양이 아니라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건더기는 충분히 드시되 국물은 조금 남겨두시는 습관. 이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신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라면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물을 다 드시면은 그날
나트륨 섭취량은 이미 안전 한계를 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싱겁게 느껴지시더라도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시면은 어느새 그 맛에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고 입맛 자체가 건강하게 바뀝니다. 신장은 그 3개월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단백질이 가장 부담스러운 손님입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요소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요소를 걸러내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바로 신장의 몫입니다. 고기를 많이 드실수록 신장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매일 쉬지 않고 일하는 신장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끝없는 야근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신장영양 학회 2020년 임상지침은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게 하루 체중 1kg당 0.6에서 0.8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몸무게가 60kg이신 어르신이라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36에서 48g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드실 때는 고기는 탁구공 크기 하나, 생선은 한 토막, 두부는 반 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르신 연령대에서는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도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일부 바꾸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처럼 발효된 콩 단백질은 신장에 주는 부담이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근육도 지키고 신장도 함께 지키는 가장 균형 잡힌 방법입니다. 음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신장과 근육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칼륨이 높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신장이 건강한 분, 아직 신장 질환 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는 수박이나 시금치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 오히려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만성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 특히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분들께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혈액 속에 칼륨이 서서히 쌓이게 되고 이것이 심장 박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과 학회지 임상사례준 연구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보고되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56세 환자가 2달 동안 매일 저녁 수박을 많이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당시 심장 박동수가 분당 20회까지 떨어졌고 혈압도 위험한 수준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수박으로 인한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평소에 좋다고 알고 드셨던 수박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르신, 만약 현재 신장 수치가 나쁘다는 진단을 받으신 상태라면 수박이나 시금치, 바나나처럼 칼륨이 높은 식품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과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의 식단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누가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장을 해치는 것들을 알았다면 이제 반대로 신장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음식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것도 어렵고 비싼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주 친숙한 것들입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구하기 어려운 한약재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20년간 진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장을 가장 잘 돌봐주는 것들은 언제나 우리 밥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음식들을 하나씩 어떻게 드시면 더 효과적인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검은색 식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검은색 식품이 신장과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대 영양학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검은색을 내는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이 대표적입니다.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신장에 주는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권해드립니다.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좋습니다. 나트륨 배출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검은게입니다. 검은게가 신장에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검은게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되신 분들이 검은게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소량으로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옥수수 수염입니다. 우리는 보통 옥수수를 먹을 때 수염을 아무 생각 없이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수염이 신장의 가장 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옥수수 수염을 신장 부종과 소변 문제에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 약학 연구에서도 옥수수 수염 추출물이 자연적인 이뇨작용을 돕고 신장 세포의 염증을 줄이며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옥수수 수염을 말린 후 뜨거운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 한두 잔이 적당합니다. 단, 현재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함께 드시면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흰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드셔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건강한 분들께는 잡곡밥이 좋습니다. 그런데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흰쌀밥이 더 안전합니다. 잡곡에는 칼륨과 인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흰쌀은 이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흰쌀밥만 드시기보다 팥을 조금 섞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팥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도 이뇨작용이 있어 신장에 도움을 줍니다. 흰쌀 70%에 팥 30%를 섞으시면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채소인데 드시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 채소는 분명히 신장에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채소 속 칼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채소를 드시기 전에 찬물에 한두 시간 담가 두십시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그 물은 버리고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채소 속 칼륨이 상당량 물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과정 없이 드셔도 괜찮지만 신장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장에 부담이 적은 채소로는 오이, 숙주나물, 무나물이 있습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고 이뇨작용을 도와줍니다. 더운 여름날 오이 반찬 하나가 신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고 드시면 더 맛있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드셔야 합니다.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 아직 신장 질환 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가 적당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드시는 물 한 잔은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해주고 신장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반대입니다.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이 더 붓고 심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하루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은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검은 콩, 옥수수 수염차, 흰쌀밥, 오이 반찬, 그리고 아침물 한 잔. 이것만으로도 신장은 조금씩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아는 것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 말고도 매일의 생활 습관이 신장의 수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두 가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그리고 운동은 얼마나 하세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만으로도 그분의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음식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의 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장을 오래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습관들을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도 몸은 계속 숨을 쉬고 땀을 내며 신장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혈액은 밤새 조금씩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농축된 혈액이 묽어지고 신장이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위장에도 부담이 적고 혈액 순환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은 아침 공복 상태의 위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하루를 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수분 제한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가볍고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이 신장에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운동하면 땀만 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운동은 신장에 매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걷기나 가벼운 체조를 하면 심박수가 분당 120에서 130회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때 심장이 더 힘차게 뛰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과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신장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혈액을 더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운동이 신장 대신 일의 일부를 해주는 셈입니다. 어르신들께 권해드리는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혹은 집안에서 하실 수 있는 어르신 체조면 충분합니다. 무리하게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은 근육에서 노폐물이 많이 나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거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혈압과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말씀드리는 습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장 전문 학술지인 클리니컬 키드니 저널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있어 혈압과 혈당 관리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몸이 좋아진 것 같다고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혈압과 혈당이 다시 올라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장이 받게 됩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잘 드시는 것이 곧 신장약을 드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한 알이 신장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신장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60세 이상이신 어르신이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단백뇨 여부 이 세 가지가 신장 건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 혹은 가족 중에 신장 질환이나 투석을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검사 결과지를 버리지 마시고 매번 보관해 두시면은 신장 수치의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일찍 발견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시는 소염 진통제, 즉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들이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약국에서 쉽게 사서 드시는 그 진통제들이 장기간 복용하면은 신장을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절이나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면 진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신장에 부담이 적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서 온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나 건강보조식품은 신장에 독성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복분자, 구기자, 산수유처럼 전통적으로 신장에 좋다고 알려진 약재들도 신장 질환이 이미 있는 분들께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어르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신장을 지키기 위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현재 만성 신부전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신장 질환이라도 단계와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네.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힘들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신장을 기억하고 신장을 위해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바꿔가야 합니다. 아침 물 한 잔, 30분 걷기, 국물 조금 남기기, 그리고 1년에 한 번 검사.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신다면 어르신의 신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어르신 곁에서 건강하게 일해줄 것입니다. 어르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에서 혹시 본인께 해당되는 것이 있으셨나요? 아래 댓글에 거품, 덤, 붓기 등 피로 중에서 해당되시는 것을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어르신의 댓글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부모님 혹은 형제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소중한 분의 신장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최동현 박사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어르신 항상 건강하세요.